안녕하세요. 조용정 TV 박근희 조영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장기화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일으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25년간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진로 컨설팅 교육을 해오신 용종도 교육혁신포럼 김철영 상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25년간 그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글로벌 교육 현장이란 거는 우리 그 나라의 주재원이라든지 또 외교관 자녀들이 해외 각국에서 또는 국제학교든 각국 로컬 학교에서 그 다닐 때 이 아이들이 또 일부는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학교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어떤 아이들의 또는 대학 진학, 네. 국내 대학뿐 아니라 미국 대학이든 아시아권 대학이든 그런 데 대한 노하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국내 교육과 해외 교육 접점에서 많은 우리 교육의 단점과 또는 해외 교육에서 또 벤치마킹 할 것을 많이 보고 온 경험을 토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철영 위원님의 어떤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영향을 또 받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뭐 조사도 있으시고 또 최근에 어떤 그 포럼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 네. 한번 좀 들어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해외 또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조금은 뭐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은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학원 또는 네. 학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제가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원이랑 학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왜냐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지금 교육 시스템은 그 뭐 50년 전 또는 그전 근대화 시기부터 암기 주입식 교육을 흘러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2008년도는 중요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로 올랐던 시절이고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문턱에 대한 시절이고 자, 또 하나가 있어. 뭘까요? 이 세계사적으로 아이폰이 탄생하는 아이폰이 스마트폰. 아이폰. 네. 자, 예를 들면은 그 전까지 우리는 지식을 책이나 또는 뭐 좀 인터넷의 초기 발전에 의해서 PC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접한데 아이폰이 나오고부터는 바로 PC가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PC를 들고 갈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이거 획기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변화고 교육에도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암기 주입식 교육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그게 2008년부터 15년이 지났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유튜브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선진국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네. 예를 들면 토론, 질문과 또는 평가 시험이 논서술형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과감하게 우리 회장님이 이제 학교에 계셨지만은 기존의 모델을 팬데믹 이후에도 기존의 학습 모델과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학교가 필요 없어요. 왜냐? 학원이 솔직히 더 잘해요. 시험 잘 치도록 해주죠.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2019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제네바 유엔 인권 아동위원회에서 네. 고발을 했어요. 뭔 고발했는지 아세요? 어떤 고발을? 고등학생이 직접 한 10대 명이 가서 네. 혹사당한다. 공부에. 음. 예. 예를 들면은 한국 아이들이 주당 60시간을 공부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OECD 선진국의 평균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죠? 공부한 학습 시간이 그거보단 적겠죠. 33시간 정확하게. 거의 절반 결국 가까이. 절반. 결국 네.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 학원을 병행하다 보니까 따블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진다. 그러면은 학원이 없어진다면 물론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줄어들겠죠. 학교가 이제 선진적인 모델, 그러니까 질문, 토론 방식과 또는 시험 평가 시험도 논소설을 하게 되면은 학원의 역할은 현격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를 갑자기 바꿀 수 있느냐? 그럼 어정쩡하게 공존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어떻게 공존하느냐? 학원은 시험 잘 가르치죠, 암기 잘하죠. 시험에 대한 기재니까 네. 학원은 공부를 책임지고 네. 학교는 사회화 과정. 다시 말해서 애들 클럽 활동이라든지 네. 체육 활동이라든지 네. 건강 관리라든지 네. 그렇게 하면은 공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사실은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두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형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물론 정치 시스템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이지만은 과감하게 이번 계기로 학교 학원 둘 중은 없어져야 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학교와 학원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4년간 이제 교육 현장에 계셨던 우리 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도 우리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원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 이게 빈부의 격차가 또 교육의 격차까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학교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최근 포럼에서도 사실은 그 결론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를 사실은 아는 셈인데 우리 위원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표현을 학교나 학원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이럴 바에는 없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학교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그 교육관, 학력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학 입시 정책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훨씬 낮아요. 뭐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몇 년도 조사해 보니까 81%가 고등학교는 뭐 사흘간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학교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도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원과 공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양대축 아니겠습니까?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학교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 공동체 모두가 교사들도 학부모도 그다음에 이 교육 관료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좀 대우각성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웬만한 건 전부 다 팬데믹 상황에 네.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학력이 떨어진 것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최선인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문제점들을 지금 가장 문제가 뭐라고 저는 보냐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학력이 떨어졌다는 거 솔직히 시인하셔야 돼요. 근데도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뭐 진단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네.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험을 언제 처음 보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봐요. 정기 시험을. 초등학교는 안 보고 고등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해서 안 보고 네. 대부분 학교가 중학교 2학년에서 처음 시험이라는 걸 봐보니 아이들이 내 성적이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혁신이고 교육개혁인데 하고 있는 건 뭐 엉뚱하게 그 뭐 국민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학교 시설 고치는 걸로 교육개혁이고 교육혁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크게 정책 시스템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 여러 교육 주체들이 있는데 학생 학부형도 있고 사실은 교사도 엄청난 그 주체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중간자 입장, 그 네.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교사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예, 너무 교권. 무기력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렇게 간다면은 선생이라는 원래 개념이 앞선 사람, 그 앞섰다는 시대를 앞서거나 뭔가 지식이라든지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왜 없어져야 되냐면은 AI가 다 가리키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이 대우각성하지 않으면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선생님 사랑해서 왜냐면은 당장 그렇게 가면 선생님 일자리 잃어버려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학부형 학생들이 맛을 봤잖아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학교 선생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체제 아까 말씀드린 암기주의식으로 간다면은 선생이 역할도 없어질 뿐더러 존재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학교가 아까 논서술 토론식으로 가면은 선생의 역할은 분명히 있고 그 시기에도 AI는 보조자의 역할이 주도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기존에 팬데믹 이전의 체제를 계속 고수한다면은 선생님들 일자리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서서 국가 정책 학부형이 아니라 선생님들 밥벌이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왜 이전에는 뭐 사실은 그 교육 단체도 제가 크게 2개, 3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근본적인 정치적이라든지 자기 밥벌이 지키기 위한 거지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또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권에 맞서서 싸우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무기력하게 정책에 주어진 대로 따라 움직이고 물론 약간의 반발하지만은 이제는 그 정도 반발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생님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요. 변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사들이 이제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어떤 교권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력을 잃게 되고 그렇죠. 지금 학생들만 자율적인 어떤 뭐 학습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자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밥벌이라고도 하셨지만 본인의 어떤 직업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좀 고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암기라든지 주입식 교육이 보면 결과 중심인데 과정 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교사의 어떠한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회장님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교사였던 교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의 경우는 물론 뭐 25년간 글로벌 교육 사회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단에서 서보신 적은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으면서 그 생각을 뭐 못한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뭐 교사들이 대우각성해야 된다. 정말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죠. 소위 이제 학생 인권이 강조가 되고 뭐 심지어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일괄 수거하고 하는 것도 이건 반인권적인 거니까 지양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너희들 핸드폰 수업 시간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얻었다 저녁 때 주는 게 좋아? 다수결로 절대로 아이들 핸드폰 낸다고 안 합니다. 네. 뜻 있는 학생들이 뭐 학생회장도 쫓아와서 제가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수결이 아니고요. 이거 얻어야 돼요. 애들 공부 안 해요. 장난만 해요. 게임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동의해야 이제 네. 또 아니면 아이들이 다수결로 네. 해 모아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건 아까 정책적인 뭐 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또 학부형 우려였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어렵게 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다 태블릿 PC로 학습하고 다 그걸 토론해요. 그럼 이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기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대는 엄청 바뀌었는데 구닥다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 AI 시대 아이들인데 교실은 한 그 19세기 교실 모델, 20세기 교수 방법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좀 강하게 주장한 이유는 결국은 이 현실을 정확하게
윗선 정치권이든 교육을 어떤 플레인하는 국가교육위원회든 이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서 이게 바꾸려고 해야지 그거 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논리라든지 그걸로 하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어떤 분들이 주도해 가는지는 차치하고 그분들이 바른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의미로 네, 이해가 그래서 되는 제가 거죠. 답답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현직에도 계셨던 우리 또 회장님의 또 생각 이거는 또 국내에서의 또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담당을 해오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변화와 혁신 과정에는 또 그 부분을 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물론 저도 네. 저도 국내 교육을 쭉 그 대학까지 포함해서 16년간 받아왔고 네. 아까 말씀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 교육의 그런 교육열이라든지 좋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뭔가 목표 의식이 있고.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는 이게 태물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맞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8년부터 이런 논의가 됐고 했으면 지금쯤은 아마 이게 굉장히 제대로 작동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와 큰 틀부터 또 저 밑에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교사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 교사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자체가 이 교육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퇴보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또 급하게 나가다 보면 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다음 기회 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조용정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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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